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산회했죠.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청문위원인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예,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국 파행 끝에 산회하고 말았는데요. 내일 다시 10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열릴지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죠. 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한덕수 후보 측에 네.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을 한 것이 여러 차례가 됩니다. 네. 일단 4월 15일 1차 인청회의 때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2차 인청회의인 4월 20일 날 다시 한번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7명이 연서명을 해서 요청을 하면은 기한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뭐 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달라.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자료 제출이 불충분한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뭐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네 뭐 김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냐 그랬더니 한 장 반쪽짜리가 왔습니다. 네. 우리 이재인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5년을 일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현장에서 했던 일을 달라고 했더니 A4 한 장 반, 그것도 큰 글씨로. 네. 이게 믿겨지십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무슨 뭐 어떤 뭐 외국과의 행사에 참석했는데 네. 참석한 행사가 4개 정도 됩니다. 네. 5년 동안 20억 받으면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받고도 이게 정말 충실한 자료를 제출했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현장에서 20억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공직에 나오신 이후 10년 동안 40억이 늘었는데 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배우자가 미술품을 판매했는데 어떤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런 세금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혹이 있는 만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다 이것이 사생활 보호에 걸린다, 개인정보를 동의해 줄 수 없다, 영업 비밀이다 이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료 제출을 부실했던 겁니다. 이제서야 오늘 이런 사단이 나니까 조금씩 자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를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부동산 거래 자료 같은 경우는 일부만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달라고 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여전히 미동의 상태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김현장에서 한 장짜리 자료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한 장 반입니다. 한 장 반이에요. 그러면 이 김현장 측에서는 이게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보낸 거죠, 이게? 그 김현장이 보낸 자료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한덕수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서 내출한 것도 있습니다. 네. 김현장은 한 장짜리에다가 뒤에 무슨 뭐 외국 행사 있을 때 행사 순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장만 제출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장 반을 제출한 건데요. 저는 한덕수 후보자께서 공직자 출신이십니다. 네. 아마 공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에 뭔가 일이라든지 중요한 일들은 꼭 또 메모하는 습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본인께서 김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그 외국 기업 CEO가 오면은 그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예.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도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딱 그 얘기만 들으면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느낌 아닙니까? 예. 그럼 저는 깨알같이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영업비밀 이런 거 빼자고요. 그냥 A 기업, B 예. 기업, C 기업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5년 동안 20억을 받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건 4건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정말 충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못 믿는 것이죠. 예. 뭔가 지금, 이것 예. 말고 실제 이게 전관의 힘을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한 거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 사건 수임과 관련된 뭔가 브로커 역할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히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의 얘기를 좀 들어서 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구 자료가 너무 많다. 1,000건이 넘는데요. 문정부의 국무총리 모두 3명이었는데 이때 요청된 자료가 200에서 300건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좀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요구 자료가 3배, 4배 많다는 것은요. 네. 의혹과 검증이 3배, 4배 이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의혹이 많고 검증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자료 요청을 더 많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만큼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의혹이 많기 때문에 검증을 하시려고 의원님들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무턱대고 자료만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검증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배우자의 무슨 관세청 출입국 물품 내역을 달라. 예. 뭐 장교동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50억 차익을 남겼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김현장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네. 이제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게 이미 그 사망한 후보자의 부모,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통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게 직계 좀비속이라는 말이 그냥 한 상투적인 언어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자에게는 자식 비속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 그렇죠. 존속도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들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계 존속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까지 요청한 의원들이 네. 저희 민주당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도 2분이나 저희 당은 1분이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2분이나 이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요구를 했다고요?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 그래요? 1분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저희만 요청한 자료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저희 당에서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또 얘기 나온 것이 1970년부터 받은 이 한 후보자의 공급 내역 일체를 요구한 게 있고요.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출장 기록을 제출하라. 뭐 이런 자료도 요구했었던 모양이죠? 저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직계 존속의 부동산 거래 자료 요구한 게 국민의힘에 2분 계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당만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또 공통으로 또 요구했던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일체 뭐 부모님의 도움 없이 본인의 그 월급이라든지 이것만으로 했다고 아마 후보자가 답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출장 기록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돼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공직 후보자가 이러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과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위원들의 활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하다고 핑계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이것은 저는 올바른 후보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한 후보자의 부인의 미술품 의혹도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우 이 미술품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최하영 배우자의 경우 그 미술품을
효성과 부영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한 겁니다. 뭔가 개인이 샀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개인의 실명을 요구할까요? 그거는 뭐 김모 씨, 이모 씨라고 해서 제출을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자료를 대지 않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법인들이 이것들을 사갔다라면 그리고 예. 후보자께서 전문적인 미술 화가가 아니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가격도 평가를 한다 보면은 뭐 한 200~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넘고 2,000만 원 넘게 법인이 사줬다 그러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체 사생활이고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해서 자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과 같은 사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됐을 때는 인준 과정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 물론 뭐 언급이 돼 있는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인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게 뭐 언론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혹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해 충돌 관련 의혹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민주당 네, 입장에서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입니까? 저희는 정말 그 김앤장의 그 공직을 퇴임하시고 네. 총리를 지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미 대사까지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앤장이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20억이라고 하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때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그 후보자의 말처럼 외국 기업들이 오면은 경제 정책 같은 거 설명해주고 네트워크 구축을 도와줬다 그랬거든요. 이 네트워크 구축을 외국 기업 CEO를 위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 네트워크 구축이란 뭐겠습니까? 만약에 외국 기업이 국내에 뭔가 진출을 하는데 필요하다, 법적인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뭐 장차관이라든지 실국장을 연결해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 그랬다고 하면은 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았던 공적 네트워크 지식 이런 것들을 뭔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잘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뭐 장관을 불러내고 차관을 불러내고 실장을 보내면 어느 누가 그분의 나오라는 것 혹은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이 다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정관 예우의 문화는 얼마나 정관들을 예우하는 문화로 급속도로 바뀌어가겠습니까? 네. 판검사의 정관 예우도 크나큰 문제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정관들의 이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밀접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예.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김앤장에 가서 외국 기업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고 그분이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자리를 연결해줬다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다시 국무총리로 오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 퇴직하고 정관으로 가셨던 분들이 아이 뭐 김 국장 나와봐, 장차관 나와봐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탁하는 얘기 거부할 수 없는 문화가 될 것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잘못된 문화를 예. 우리 한덕수 후보자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에서의 그 소중한 경험과 경륜을 사기업의 이익 그리고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임명 때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 한동훈, 정호영 두 후보자가 그 협치를 주장했던 윤 당선인의 그 국민과 약속에 어긋나는 사람이고 정호영 후보자 역시 전문성도 부족하고 아파트찬스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이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의 인준 동의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청은 이틀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네. 국민들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한 후보자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고 네. 한 후보자가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정부의 2인자신데 과연 이런 이 새로운 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맞는 정말 총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일방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책임 총리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총리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보시고 판단할 네. 문제이지 예. 한동훈 정호영 두 후보자 임명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이 없다. 네. 관련이 없는 얘기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 불충분 때문에 지금 오늘 공전이 돼서 산회가 됐어요. 내일 10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내일 10시까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결국 내일 청문회도 열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뭐 내일도 그 국민의힘 간사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오전이 끝나고 오후에 그 네. 한 후보자 측에서 뭐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네. 한국부동산원에 개인정보를 제공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동의했다고 해서 자료가 저희한테 바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만 동의했다고 들었고요. 대부분은 또 미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자료를 저희한테 밤새워 보내주신다 그러면은 예.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내일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검증하려고 했던 부분들 충실히 왔다면은요, 전제로. 예. 그 자료를 충실히 한번 또 검토하고 이 검증할 수 있는 거를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고요. 아까 후보자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부분 미동의 상태로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강 의원님, 네. 뭐 지금 자료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배우자 관련된 자료들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부동산 관련해서도 일부만 네. 동의하고 계신데 예. 다 동의해서 주시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